평면 조각, 평면 파배 조각을 할 때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책자에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같이 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작업들을 하실 때 뭐 이제 실제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맞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 말 그대로 그냥 평면에 선만 따시고 위에다 조각만 올리시면 땡입니다. 맞죠? 간단하죠, 이론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조각 소스를 아까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밑에 구멍이 있는 거면 이걸로 쓰시고요. 밑에 구멍이 없는 거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요즘은 뒤를 말끔하게 하고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게 약간 추세고요. 뭐 이게 인터넷 제품으로 싸게 나가야겠다. 그럼 당연히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멍을 뚫게 되면 초월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는 게 당연히 단가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각이 밑에 받침은 0.5 이상만 있으면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 0.5 올라와 있고 밑에 0.5. 근데 판때기인데 0.5에 구멍이 퐁퐁퐁 나 있는데 얘는 물건으로 쓸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높이가 한 1.5에서 2mm는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0.5라는 치수는 어디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0.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데가 0.5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데는 0.5로 해서 속하기를 쫙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엄청 많이 빠지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아까 보여드린 이런 제품에서 앞에 걸 보시면 뭐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를 일반 소매상이나 요즘은 유색하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 근데 유색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해서 고급스럽게 가겠다. 그러면 뒤를 한 1T나 최소 1T나 1.5T를 주고 뒤를 민자로 만들죠. 앞뒤로 찰 수 있게 요즘 같은 추세면. 근데 인터넷용으로 팔겠다. 그러면 두께를 1.5T 정도 주시고 뒤에를 다 따겠죠. 구멍을. 맞죠? 그래서 밑에를 날려주시고 속파기를 다 해주고 맞죠? 조각을 내려줍니다. 조각을 하는 요령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작은 물건은 솔직히 R이 먼저입니다. 거의 R이 먼저 해서 모양을 그리더라도 그려놓고 R을 배열을 했더니 옆에가 지저분해 그럼 라인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R 배열을 맞추시는 게 맞고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라인이 있죠. 이렇게 라인이. 자, 라인에 맞춰서 조각을 해라.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잘 배열을 하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 발은 라인에 맞춰서 한다. 외곽 라인에. 그래야지 외곽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외곽에 발이 다 있죠. 그래야지 금속면이 최소한 적게 보여야지 조각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선 돌출해서 그 다음에 R 배열. R 배열이 먼저예요. 발이 먼저가 아닙니다. R 배열이 R하고 R 간격은 0.1. 그래서 육각무늬 사이에 R을 넣는 걸 육각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육각무늬가 왜 육각무늬나 이쪽으로도 조각선이 있고 이쪽으로도 조각선이 있고 이쪽으로도 조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방향 어디로든 다 조각을 할 수 있어서 육각무늬인데 육각무늬로 평평한 거에서 팝의 세팅이 많을 때는 육각무늬를 해주는 게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는 보시면 자,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제품에서 외곽선 그렸어요. 안에선 그렸어요. 나중에 되면 알 간격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히스토리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 옆에 거 볼게요. 안 넘어가나요? 네? 이상하네. RC로는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 오각형인데 이거는 뭐 오래 돌려서 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더 큰 알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자, 이런 걸 하신 난집
물건 이런 거는 전부 다 틈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줘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뒤에 스틱을 대죠. 맞죠?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실제 제품으로 오시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뭐 별을 이렇게, 별이 아니네요. 별을 이렇게 그리시면 실제 여기를 딱 붙여버리면 떡 됐다고 해요. 저희 A는. 그래서 떡이 돼서 얘도 안 살고 얘도 안 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틈을 살려줍니다. 이 틈의 간격은 0.1에서 0.2 정도 주시면 되고요. 뒤에다 스틱을 대주는데 스틱으로 얘들이 붙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한 1mm, 0.8에서 1mm 정도 되고요. 높이도 최소 0.5 이상은 줘야지 얘가 서로서로 붙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고 밑에가 일자로 해서 뒤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이 난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이런 난집을 많이 쓰죠. 그런데 스틱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뒤에가 평평하면 안 예쁘겠죠. 이럴 때는 뒷면을 약간 이렇게 물방울 형태를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뒤에서 봤을 때도 깔끔해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렇다고 두 개가 너무 약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치수에 약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이런 것도 뭐가 중요하겠죠? 아래 배열이 중요하겠죠. 이걸 하다 보면 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거는 히스토리를 잘 이용해서 간격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지금 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으로 해서 작업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이걸 이제 하라고 하면 이게 위아래 좌우대칭이에요. 위에서 살짝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앞에서 딱 보면 이거는 위아래 똑같고 이거가 한 단 올라와 있는 거겠죠. 조립인 형태입니다. 제품을 보실 때 색깔이 틀리면 무조건 조립입니다. 색깔이 틀리면. 그리고 도금이 되는 거는 기금속에서는 화이트만 도금을 하고요. 핑크 골드와 골드 색상은 기본적으로 도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신 색깔이 틀린다. 그리고 광을 못 낸다. 조각을 못 물린다. 중량을 줄이고 싶은데 나중에 고무 가다를 못 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쉽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스틱이죠. 그렇죠? 스틱을 대야지 이게 안 보이게 스틱을 넣는 게 요령입니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높이가 한 2mm는 될 거예요. 뒤에 밑에 이 스틱은 한 1.5는 되겠죠. 약간 내려가 있어야지 스틱이 잘 안 보이겠죠. 실제 제품은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실제. 이런 것도 여기 한 단이 낫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자, 이런 거에 보시면 요 단면이 그냥 파이프가 아닙니다. 학생 제품도 아니고 파이프를 하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당연히 물방울 같은 위에 동그랗게 해서 밑에를 길게 해주던지 날려서 이렇게 둥글려 주든지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받겠죠. 자, 넘어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젤 세팅인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젤 세팅이 있고 그리고 우물 조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가 뭐죠? 접시. 우물이 접시죠.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뒤로 물려주고 있고 이것도 똑같은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넘어가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던지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당연히 조립이겠죠. 침이 두 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조립도 천천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만 좌우 대칭으로 해주시면 돼요. 조각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어중간한 넓이일 때는 이렇게 세 발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발 처리 보이나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여기는 다섯 발이죠. 더 너무 어중간해서 다섯 발을 한 거예요. 두 줄도 안 들어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발을 라인에 맞춰서 두 줄을 해주고 이쪽에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가 틈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외곽 라인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제품이 깔끔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뭐겠죠? 스틱입니다. 알겠죠? 초보인데 못합니다. 만들려고 하면 제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틱이죠. 스틱으로 붙어 있는 거겠죠. 안 그러면 제품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광입니다. 광. 플랫하면은 이렇게 평평하면은 무조건 광을 칩니다. 크죠. 원판에다가 손을 그대로 대서 위에 광면을 쳐야 되는데 이 난발들이 다 올라와 있으면 못 치는 거죠. 난발에 걸리겠죠. 칠 수가 있죠. 여기 조금 조심조심, 여기 조금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까지는 공을 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끼워서 붙이는 게 더 빠르겠죠. 솔직히 말하면 아까 뜯는 이유 중에 맞죠? 조립 중에 광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이런 쪽으로 보시면 턱이 있고요. 난발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광을 쫙 해도 난발이 안 걸리겠죠. 이해하셨죠? 한 단 내려와야겠죠? 이거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오겠죠? 스틱입니다. 어딘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 붙어 있겠죠? 측면에서 보면 단면이 있을 수 있고 떨어지겠죠. 제가 붙이지는 않는다 그랬죠? 틈을 0.1에서 0.2. 근데 0.1에서 0.2 어떤 거는 0.2를 주고 어떤 거는 0.1을 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만나면 0.1이고 평평하게 만나면 최소 0.2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제품이 크면 0.2, 0.3, 0.4도 주겠죠. 근데 물건이 쬐깐하면 0.1 아래로 주면 됩니다. 만약 이거를 0.1이나 이렇게 틈을 안 주면 다 떡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떡돼서 여기가 지저분하게 라인이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인겨붙죠.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품을 보실 때 사진을 보실 때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깎이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직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초에서 뽑고 줌을 쏘고 광을 내다 보니까 모서리가 깎이는 경우가 은근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좁깃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스택이죠. 못합니다, 저는. 다 그냥 붙이는 거죠. 그냥 발에다 붙이고 광도 못 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난집이 높을 것 같아요. 알이 커서. 근데 이거는 낮을 것 같아요. 왜 낮을까요? 광을 못 치죠. 편편한데 이 엄청 큰 회전판으로 이거는 양쪽으로 두 번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못 들어오죠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낮고 얘는 높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요거보다 높은 것 같네요. 네, 높은 것 같죠. 요거는 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캐드가 기본적으로 주얼리를 만드는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더라도. 자, 이런 제품을 보시면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요거죠, 이거. 선이죠. 자,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그냥 만들려고 하면 전부 다 파이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프로 만들면 그냥 팍팍 휘겠죠. 이건 당연히 측면이 위에가 동그랗고 당연히 직선이든지 라운드든지 이렇게 굴러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최소 1mm 이상은 될 거예요. 여기 아무리 얇아 보여도. 자, 이런 크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작은 메달은 당연히 2mm가 안 넘습니다. 보통 1.2에서 1.2가 12mm죠. 12mm 정도 안팎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모르시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대략적인 크기가 있죠. 거의 요즘은 다 적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쪽에 보시면 이쪽 삼각고리, 이 삼각고리 부분인데 있나요?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삼각고리 못 그래요 처음에. 이거는 천천히
뭐부터 하면서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저기 장식입니다. 장식이 넣어서 할 건지, 체인을 넣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크기를 대략적으로 장식이 들어가면, 이 높이는 4mm, 이게 길이는 4, 높이는 2의 4 정도는 나와야지, 내 뒤에 A바라고 하는, 이렇게 붕어 같이 생긴 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2의 4 정도 돼야지 넣을 수가 있고요. 체인을 넣는다. 만약 이런 체인을, 요즘은 체인을 갖고 더 작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뭐 높이가 1, 넓이가 2 정도 되면 체인만 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요. 1에 2 정도도. 한 3푼짜리 넣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난집이죠, 난집. 난집의 높이. 그리고 중요한 게 스틱. 보이나요, 이제? 스틱이, 안 보이던 스틱이 보이죠? 이제. 그래서 자, 요거는 발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기 발이 있는데 얘는 발이 없네요. 맞죠? 이런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실제 두 발치기가 아니에요. 두 발로 물려줄 것 같죠? 두 발이 아닙니다. 이 발은 요거 같이 쓰는 발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발치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에서 알이 있고 가운데 하나 있다. 그러면 한 발치기고요. 이게 두 발치기죠. 이렇게 물려지죠. 두 발로 물리죠. 얘는 한 발로 물리죠. 기대서 이쪽 발로 물려주고 기대서 물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한 발치기입니다. 이건 두 발치기. 네 발치기는 뭐죠? 발이 4개에서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알을 물리고요. 이쪽 벽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고요. 알을 넣어서 이 홈에 끼고 제낀 다음에 이쪽 발로 물려줍니다. 한 발로 물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발 크기를 조금 크게 주셔라. 안 그러면 너무 약해서 잘 빠진다. 발을 작게 주면 제품이 예뻐요. 발이 없는 것 같고 예쁜데 단점이 있죠. 에이스가 겁나게 들어오는 거겠죠. 실제 만드는 것보다 에이스가 더 짜증납니다. 항상 제품을 하실 때는 공장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도 될 건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발이 많죠? 그래도 발을 작게 쓰더라도 0.5 아래는 쓰지 마라. 발의 높이는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알의 크기 높이 하고 발의 크기는 0.5 그대로 하면 됩니다. 높이 낮게 하지 말라는 거. 알이 크는데 발 높이를 낮게 해버리면 발은 작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탑에서 보면 이 라운드는 작게 쓸 수 있는데 발의 높이는 기존 R이 2mm면 0.7 그렇죠? 0.6에서 0.7 요 정도의 높이를 유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틈 다 보이죠? 이제 틈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스틱 대셔야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고 팝에 세팅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